뭔가 그런 후달리는 게 있어 열심히 좀 하게 되고 몇 년 안에 길을 찾아야 된다 하지 않으면 저는 막 3년, 5년 이거 시간 그냥 허송세월 금방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런 명목적으로라도 타임라인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뇌를 좀 프레시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. 경제적 자유 이루면 행복하세요? 경제적 자유 전에도 사실 저는 되게 행복했던 편이었거든요. 저는 사실 행복을 좀 유전의 비중도 되게 크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이게 불행과 행복이 여기서 노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또 노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포인트가 이 사람이 가장 불행했던 포인트보다도 낮은 경우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좀 감사하게도 좀 행복하게 태어나서 좀 아니 이게 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부를 이루셨잖아요. 그럼 뭐 단점도 혹시 있어요?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게 결국 좀 역치가 있는 거잖아요. 한번 행복을 느끼면은 금방 휘발돼 버리고 다음엔 좀 더 나은 자극이 있거나 더 큰 자극이 있어야 이제 느끼게 되는데 한번 빡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높아지고 내가 이제 그럼 그 밑에 다른 자극들은 이제 내가 원래 너무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 건 거죠. 어떻게 보면 저주에 빠지는 것처럼. 그래서 스시를 오마카세를 이제 막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원래 맛있게 먹던 그냥 싼 스시도 뭐야 안 좋은 점만 찾게 되고 되게 좀 맛이 없고 좀 사람이 좀 짜증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괴물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저는 관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걸 좀 관리를 못하신 분들을 좀 보면은 이게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? 돈을 더 벌어야겠다 해서 더 비싼 걸 찾고 더 좋은 걸 찾고 그런 분들은 영원히 사실 큰 만족을 얻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되게 화려하게 보일지언정. 그럼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세요?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돈을 막 크게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사람들이랑 뭐 자리하면서 이제 쓰거나 뭐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조금씩 이제 파일럿으로 해보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고요.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. 저는 뭔가 돈을 쓰면서 얻는 행복보다 사실 이거 행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. 돈을 소비를 하는 것도 돈에서 나오는 행복보다 내가 일하면서 얻는 행복이 지금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돈을 왜 써야 되지?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. 요즘. 옛날에는 내가 사고 싶은 시계, 내가 사고 싶은 신발, 뭐 구두, 내가 사고 싶은 카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만 사면 행복해질 것 같다 라고 해서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 다 이제 샀거든요. 사고 싶은 거 다 사가지고 이제 별로 사고 싶은 게 없어서 소비에서 뭔가 좀 즐거움을 못 느끼는?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노동해서 뭐 차 하나 샀을 때 그때 오는 그 엄청난 쾌감 이런 게 그 역치가 그 정도의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소비로 나오는 도파민이 필요가 없는 거죠. 차라리 내가 더 의미 있는 뭐 다른 무형적인 걸 하면서 맞아, 얻어보자. 맞아. 그런 케이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행복에서 돈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엄청 크진 않으시는 거네요. 그걸 정량적으로 되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10%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근데 만약 돈이 진짜 아예 없고 부족 상태다 이러면 오히려 불행이 많아지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없을 때 불행이 많아질지언정 행복이 비중이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는지도 궁금해요. 시간적인 여유는 당연히 엄청 생기고 처음에 진짜 딱 원래 돈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처음 이제 파이어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너무 많아져서 나는 원래 7일 중에 이틀만 놀아봤던 사람인데 말이 7일이지 365일인 거잖아요. 그게 되면은 사실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금방 지루해지고 이게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즐거운 거지 일이 없는 거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 이게 여유가 아니라 좀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그 여유를 이제 하고 싶은 일로 많이 다 채우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는 오히려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여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안에도 뭐 인생이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고 그 패키지 안에 하기 싫은 일도 같이 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껴있잖아요.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행복을 가장 많이 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신 뭐 알람 없는 삶 뭐 이런 거 되게 옛날에 로망 있잖아요. 예전에 해놨었는데 요즘은 또 7시에 그냥 알람 해놓고 아 그래요? 아깝더라고요 시간이. 하루 일과 궁금해요. 저는 7시에 좀 일어나서 요즘은 그 일본어랑 중국어 하고 있어가지고 4개 국어를 목표로 이제 듀오링고 앱으로 이제 하고 책도 많이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아침에 하고 이제 운동도 해야 되는데 오늘 가기 싫다라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한 11시쯤 출근을 해가지고 그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로 가서 하고 뭐 그냥 오후에 이제 미팅이나 뭐 세미나나 뭐 강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니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여유 있는 건데? 되게 본인도 유튜브 채널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 많이 안 써요? 저는 원래 열심히 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했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3시간 정도 대본 쓰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컬러 그레이딩 정도 하고 저는 원래 유튜브 채널 2개 정도 더 했었었는데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저는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. 더 키울 생각 없어요? 저는 뭐 더 키우면 뭐 켜지면 좋겠지만 뭐 키우려고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. 돈도 막 벌려고 하면 또 잘 안 되듯이 결국에 사실 가치를 시장에
그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사실 커지는 거지 제 시청자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 또 안 되는 거다 보니까. 근데 저는 그냥 영상을 찍으려다 보면 저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더 체크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니까 내 약간 투자 공부가 더 되는 이득 되는 정도로 좀 하는 것 같고요. 아니 저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옆 동네에서 하루에 3개 찍는다, 옆 동네 하루에 8개 찍는다 이러니까 난 그래도 하루에 하나만 하자. 나름대로 왜 절제하는 게 하루에 하나. 아 근데 하루에 하나는 쉽지 않아요. 힘들어요. 힘들어요. 그쵸. 저는 원래 최근에 또 한 1년 쉬었다가 예. 안 하다가 하고 싶을 때 해요. 아. 2달에 아 한 너무 번 부러워. 말처리가. 너무 부러워.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저는 약간 생계형이잖아요. 아니 나도 생경인 게 이게 사업을 했잖아요. 하시잖아요. 그러면 직원이 있잖아요. 그 직원이 좀 숫자가 많아 규모가. 드라마 작가는 4명 지금. 네. 그러면 벌어다 줘야 되는 월급도 꽤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쉬는 게 아니게 될 수 있잖아요. 어때요? 사업을 하니까 느낌이. 사실 이제 뭐 일을 제가 좀 따가지고 네. 하고 뭐 안 되면 이제 제 돈으로 이제 채워놨는데 가수금 막 이렇게 넣고 네. 진짜 막 1억씩 이렇게 넣고 네. 해야 이제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필름 스쿨 다니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하니까 좀 괜찮은데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쉽지 않죠.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은 또 그래도 몇 달간은 또 이제 되고 원래 일단 가수금 갚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고 유튜브는 사실 사랑은 또 별개여가지고 지금 유튜브는 개인으로 그냥 해서 예전에 그냥 시장 좋을 때는 멤버십 같은 것도 구독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 안 나올 때는 뭐 그냥 뭘 올려도 욕 먹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고점 판독기라는 또 별명을 또 갖고 있는데 또 시장 좋을 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좀 올리고 어쩔 수 없어요. 유튜브는 시장 좋을 때 파세요라 말하면 욕을 먹고요. 시장 나쁠 때 사세요라면 욕을 먹어요. 근데 투자는 그때 해야 맞는데 맞아. 대중의 반응은 그때가 또 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, 유튜브들은. 욕을 먹고 있어야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.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입에 쓰기 때문에 약인 건데 그 당시에는 욕을 엄청 먹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단소리 하면은 나중에 욕 먹고 예전에 뭐 팔란티어 한다거나 떨어졌을 때 뭐 사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뭐 지금도 갑자기 뭐 성지 순리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사실 뭐 옛날에 다룬 건 별로 안 보잖아요. 최근에 올린 영상 댓글만 보지.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댓글에서 보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굳이 받아야 되나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투자하고 내가 공부한 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제 반응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 상처를 받는다. 그래서 1년을 쉰다 가끔씩. 상처까지 아니고 기대했던 좋은 댓글이 안 나오면은 네. 원했던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. 아.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자산도 자산이지만 이게 제가 잠깐 들었을 때 되게 마인드도 좋으신 것 같아요. 파이어드라고 표현하셨잖아요. 이 파이어드가 되기 위한 뭐 마인드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? 파이어드가 사실 파이어라는 말을 뭐 막 인터뷰에서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파이어족인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뭔가 그 파이어족이 하는 그 철학이랑 이런 거랑 또 삶의 방향이랑 또 저랑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. 그래서 파이어드는 약간 파이어를 이미 했다 드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뜻도 있고 그 파이어가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,인데 빠르게 은퇴, 그러니까 일에서 그냥 벗어난다기보다 그냥 돈에 좀 해방해서 벗어나자. 그게 좀 더 본질인 것 같아서 돈이 갑이인 삶에서 좀 벗어나자는 좀 뜻으로 이제 했고 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하다가 하면 또 좋거든요. 그래서 은퇴는 답이 아닌 것 같고 결국에 파이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고 결국에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돈이 갑인 삶에서는 진짜 계속 돈에 휘둘리고 돈 조금 움직이면 나도 자존감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행복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는 좀 발버둥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궁금한 게 보통 파이어족 되고 나면 다들 먼저 하는 게 공통점이 뭐냐면 배당이라던가 꾸준히 현금 나오는 파이프를 먼저 설치한다 말이죠. 근데 지금 그런 걸 설치한 게 있어요? 지금 뭐 하려고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.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네. 그래서 뭐 식당 같은 거 네.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뭐 돈을 요즘 안 좋아져서 붓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식당도 해요? 네. 아까 말한 대로 저기네. 지금 하면 안 될 거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무슨 식당이에요? 저는 다이닝. 네. 그냥 본인이 셰프예요? 아니요. 네. 그럴 시간은 이제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가지고 약간 과감한 그 프론티어 정신이 있네요. 생각보다 얼마 안 들더라고요. 고깃집 같은 거 하는 거는 어차피 주변 친구들이랑 이런 사람들만 동네에서 가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싼 데다가 하면은 근데 그러면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딱히는 없는 거네요. 그러면. 그쵸. 거의 벌어놓은 돈을 그냥 쓰고 있죠. 그럼 좀 후달리지 않아요?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조금 열심히 하게 되고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에서도 언제까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막 터지는 그런 걸 설치해 놓잖아요. 뭔가 그런 후달리는 게 있어 열심히 좀 하게 되고 몇 년 안에 길을 찾아야 된다. 하지 않으면 저는 막 3년, 5년 이거 뭐 시간 그냥 허송세월 금방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좀 되면은 뭐 몇 년간은 쓸 수 있지만 그래도
그리고 다 쓰고 나서도 뭐 팔아가지고 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명목적으로라도 타임라인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뇌를 좀 프레시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. 저는 근육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 안 하면 근육 다 없어지잖아요. 뇌도 좀 이렇게 말랑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살려고 하는 편입니다. 사업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사업으로 많이 버신 분들도 막 놓으시다가도 결국에 다시 사업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사업을 또 해야 또 투자가 더 잘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면 파이어족 제 친구들 꿈꾸는데 네.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없이 그냥 마냥 좋아한단 말이죠. 아니면 된 친구들도 조차도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? 일단 이미 이루신 분들한테 먼저 하면은 사실 내 자산이나 내 성장 그 결과가 내 그릇을 안 따라오는 시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오는 시기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사실 하는 의사결정들이 되게 잘못된 의사결정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뭐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하면은 한 3개월, 6개월은 그냥 돈을 안 쓰고 가만히 한번 안 번 것처럼 이제 살아보는 것도 되게 그 시간차가 있으니까 내가 성장할 그릇이 클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것 같다 라고 하고 싶고 좀 파이어족을 마냥 이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파이어족 왜 되고 싶어요? 아니면 로또 되면은 뭐 하고 싶어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듣는 답변 한 90%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의 진입장벽이든 아니면 내 도전이 무서워서든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돈 핑계를 대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내 시간을 써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생각할 힘이 없어지고 생각할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돈 벌면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일에 조금 힘을 빼더라도 이거에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될까 말까 라고 좀 생각을 해요. 2, 3년 정도는 저는 돈에 미쳐봐도 괜찮다. 돈에 계속 미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파이어드라는 말이 돈 필요 없다 뭐 간디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. 돈은 굉장히 좋고 꼭 이제 필수제인데 좀 미쳐보는 기간도 필요한데 너무 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? 빠져나오려면은 한번 일단 구렁텅이 들어가 봐야 사실 빠져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해야 되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더라고요. 좀 더 이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고 좀 겸손함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제 주변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면은 잘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. 내 주변에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강제로 겸손해지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어진다. 저 파이어도 책 보니까 나도 갑자기 책 하나 내고 싶어졌다. 난 베이크드. 베이크드? 구워져 버렸다. 오늘 되게 1부, 2부 이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많은 영감들을 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파이어족 영상들 보면은 단순히 부럽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